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중소규모 택지를 또 개발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11만 가구의 입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로써 3기 신도시의 30만 가구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점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추가 선정으로 인해서 바뀌는 교통이나 시세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오늘 바로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1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계 슈퍼맨이 오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고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방송 보시다가요, 부동산 부자 되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전화와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는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이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퀴즈 물론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날 때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부동산 퀴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부가가치세, 2번 상속세, 3번 증여세인데요. 지금 문자창구 013-3366-8290번 열어놨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 사이트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정답자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드리는 거 아시죠?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또 특별한 선물의 주인공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공개했으니까요. 이제 비교 분석 하우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7283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회사 주변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용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나 비싼 줄 몰랐습니다. 대출 포함해서 7억 원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가장 적절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산 쪽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정말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서 개발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님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분의 이제 수준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두 곳인데요. 용산이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는 직주 근접의 이제 생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해서 두 곳 다 용산 지역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직주 근접 이것을 포인트로 두고 오늘도 부자아빠 부동산 2명의 전문가가 저희에게 솔루션을 내려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김보라 실장은 대중교통의 요지인 용산구 도원동 D 아파트를, 윤석환 이사는 한강이 보이는 용산구 원효로 4가 주 아파트를 제시하셨습니다. 김보라 실장의 포인트입니다. 용산구 도원동 D 아파트, 공덕역, 포창공원 앞역과 또 용산역까지 인접하고 대단지 아파트에 대형 상권도 조성돼 있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개발에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윤석환 이사는요, 용산구 원효로 4가 주 아파트가 가격이 한풀 꺾인 한강변 아파트고 한강공원이 연결된 강변 자전거 도로가 인접하며 마포, 용산 호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이셨네요.
두 분의 전문가의 포인트까지 챙겨봤고요. 대표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죠. 지금부터 부자 아빠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김보라 실장의 용산구 도원동으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유명한 아파트죠. 도화동에 있는 도화삼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지가 일단 대규모 1,500세대 정도 되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단지. 2001년에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교통입니다. 이 교통을 살펴보게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는 5호선,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이 용산역의 교통 호재와 마포를 다니는 많은 대중교통과 또 이 효창동을 다니는 버스 노선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특히 여기 주변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이런 상권들,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또 마포의 공덕동 로타리 주변지 뭐죠? 바로 먹거리.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 먹거리 시장이 상당히 발전돼서 여기는 퇴근 후면은 입추의 여지 없이 그야말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잘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서도 주거 환경 또한 상당 부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주거의 입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살아가는 환경이죠. 여기가 바로 공덕동에서부터 하는 공항철도가 지하화하면서 지상 구간이 뭐죠? 바로 공원이 되어서 상당 부분 다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 조금 높게 이 아파트 위치가 그냥 볼 때는 평지지만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니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자, 개발 호재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개발 호재, 용산의 대규모의 개발 이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이 마포 공덕동의 개발 그리고 용산에 여기가 뭡니까? 바로 캠프킴 미군기지. 캠프킴 미군기지의 입지 규제 최소지구.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이제 바로 국제업무단지가 여기 있죠.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성이 있고 이런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반면에 그런 많은 개발 이슈를 한꺼번에 안고 있고 또 여기는 뭡니까? 바로 민족공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용산공원이 바로 이제 멀지 않은 걸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효창공원까지도 전부 아우르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용산 부분이 올랐지만은 그런 기대 가치들이 상당히 좋다. 자, 그럼 가격들 한번 볼까요? 가격대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런 개발 후광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랐었죠. 올랐다가 살짝 꺾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8억 원 전후로 해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현재 의뢰하신 이 시청자분께서 요구하시는 7억 원에서 8억 사이로 이제 충분히 물건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금 길게 보셔야 되겠죠.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추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보라 실장이 용산구 도원동 아파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대단지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는 곳이고 트리플 역세권에 먹자골목까지 주변에 상권도 잘 형성돼 있지만 조금 단점이 대지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또 용산의 캠프킴 부지나 민족공원, 효창공원까지 녹지까지 이용 가능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점 완료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윤석환
윤석환 이사의 선택도 저희가 볼 텐데요. 대표님, 앞서서 용산구 도원동 아파트가 너무 좋은 입지와 또 트리플 역세권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네. 윤석환 이사는 분명히 좋은 곳이지만 다른 매력을 저희에게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저희에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 윤석환 이사 또한 마찬가지로 용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데 여기는 단지가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세대밖에 되지 않죠. 1999년, 조금 아까 도하산성은 2001년에 입주를 했는데 1999년에 입주를 했다. 특히 가장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 360%에 가깝다. 그러면 상당 부분 입주에 상당 부분 빡빡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인데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좀 전에 추천드리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여기는 전철 5호선 마포역도 이제 걸어 다니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 다니는 버스를 타서 환승을 해야 되는 이런 교통의 단점이 조금 있다. 반면에 이 상권 형성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이 이제 주변에 어떤 그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공덕동 로타리 주변에 이런 먹거리, 볼거리를 이제 이용하기는 현재 도보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무엇보다도 주거 입지에 따른 이런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도보로 이용이 상당 부분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다? 주거의 입지인데 주거의 입지는 현재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변의 입지에서 물론 층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평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한강 뷰가 상당 부분 장점이라는 거죠. 한강 뷰가 장점이면서도 이런 그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개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개발 이슈는 보시면은 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용산의 가치, 캠프킴 미군기지의 가치에다가 민족공원의 가치 이걸 두루 아우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발의 이슈에 그대로 그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입지가 괜찮다. 좀 전에 추천드린 바로 이 지역 같은 아파트와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 이런 그 가치들이 바로 용산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개발 이슈들이 당장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도 실제로 마스터 플랜들이 아직은 과거에 나왔다 또 이제 해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은 10년 내지 20년의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추천드린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이 거침없이 오르다가 요 근래 조금 주춤하죠. 꼭대기를 찍고 약간 내려오는 형태인데 현재 여기 가격대 마찬가지로 8억 원 전후 내지 7억대 중반 내지는 8억 원 전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 예를 들면은 용산의 그 신계동에 있는 그 이편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같으면 10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론 거기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환 이사의 제시픽도 채점 완료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두 전문가의 선택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부자 아빠의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용산으로 이직을 하면서 내 집 마련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시청자님, 부자 아빠의 선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개발 이슈에 대한 수혜를 받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은 직주 근접의 이런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용산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개발 가치 예를 들면은 용산의 미래성을 놓고 볼 때 현재가 아니고 10년 내지 20년 뒤를 내다본다고 하면은 김보라 실장이 추천한 바로 또 삼성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자의 선택은 김보라 실장의 용산구 도원동 아파트였습니다. 직주 근접과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오늘 선택을 해주셨네요. 최종 선택을 내려봤고요. 대표님, 일부 마무리하면서 시청자분들께 퀴즈의 이 힌트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퀴즈의 보기가 비교적 그래도 친숙한 용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대표님. 실제로 모든 거래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게 돌아가셨을 때 인세가 뭐죠?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이 있고요. 또 살아있을 때 이제 물려줄 때 내가 어떤 그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은요, 실제 간접세이긴 하지만은 1954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이 됐고 1977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걸치는 딱 정해져 있죠. 10%입니다,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고 부동산에서는 뭐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고요. 여기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세금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서 저희에게 문자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90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정답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비교 분석 하우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